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판단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계엄 수사 상황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김용현 전 장관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 심사를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영장 심사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는 예.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장 심사를 하면 이제 판사가 신문을 하고요. 예. 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네. 아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하고 네. 또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이제 내란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죠.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내란이 아니고 예. 이게 뭐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뭐 결과적으로 뭐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걸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예.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장은 이제 검찰이 청구한 거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또 공수처가 따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청구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아니 지금 공수처가 너무 좀 섣불리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공수처가. 예. 처음부터 이제 뭐 긴급 체포해갖고 영장을 청구했으면 모르는데 일단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발부되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네. 뭐 다시 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장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럼 이제 이중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 예. 또 월태 검찰이 이중으로 청구하면 하나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예비적으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영장이 기각될 걸 대비해서 미리 영장을 청구해 놓는다. 이거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예. 영장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뭐 다시 검찰이 경찰이 됐건 공수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는 뭐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면서 뭐 새로운 범죄 관련된 범죄 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이걸 수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예.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찰은 또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해요. 예. 그러면 또 경찰도 자기들이 또 입증하려면 또 조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속돼 있는 또 오늘 만약에 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 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또 구치소 가가지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을 또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조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참고인 조사도 마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네.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에서 하게 되면 다 인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복 수사, 뭐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갈래로 청구하니까 기각된 사례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내란죄가 워낙 중대한 사건이고 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검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든 간에 뭔가 뭐 국민에게 충성을 한다랄지 자기 조직에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실질 심사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예.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그렇군요. 이게 뭐 검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고 또 예. 경찰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좀 낫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냥 내란죄만 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기소가 돼도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예. 이게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는 네. 한 개의 범죄로 한 개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상상죄 경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상상죄 경합에 있는 범죄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예. 직권남용죄만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거든요. 아, 그래서 영장 기각하기에는 예, 예. 뭐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네. 설사 내란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영장을 발부해버리면 결국 이제 검찰이 좀 주도적으로 앞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기관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합동해서 하게 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대로 참고인 조사하고요. 근데 관련된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 하잖아요. 그 압수수색에 관련된 거 포렌식하고 다 분석을 해야겠죠. 네. 거기서 유죄의 증거를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련자들 또 피의자로 입건된 피의자랄지 예.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면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결국 최후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단계를 이제 밟아서 가야 하는데 지금 단계는 지금 새 기관에서 막 덤벼들어갖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재빠르게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하고 긴급 재판하고 영장 청구했어요. 네.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일단 어떤 절차적인 조사는 조금 뭐 단순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또 예. 생략하고 일단 대통령부터 긴급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예. 워낙 지금 여론과 언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 예.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관련된 피의자들이 군인 신분이거든요. 예. 그럼 조사할 때 군 검찰관 신분을 군 검찰의 신분 군 검찰의 경찰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경찰은 또 군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 권한이 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 사실은 합동해서 서로 협조해서 상의해가면서 견제하면서 협조하면서 이제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 영장이에요. 영장에 보면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고 또 네. 피의자를 입건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주인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국군 통수권이 국가의 원수예요. 근데 함부로 어떤 증거도 없고 뭔가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데 예. 피의자를 입건할 수는 없죠. 예. 그다음에 영장 범죄 사실에 또 공범으로 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체는 이제 뭐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지. 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 예. 단지 이제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 조사할지 소환을 시기할지 이런 걸 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형법상 내란죄 피고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준비되면 보여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관저, 예. 대통령실 이런 예. 데는 사실은 군사 기밀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거부해서 못했고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임의 사례가 제출 있죠. 형식으로. 예, 받은 사례가 있죠. 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압수수색 들어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경호처 인력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경호처 인력은 있겠지만 예. 이제 적극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제 거의 뭐 국정이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예. 이것도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크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지금 같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 관련 것도 예.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는 예. 이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이제 아무리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긴급 체포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이제 긴급 체포라는 요건이 있는데 예. 첫 번째가 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내란죄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사형 또는 무기, 우두머리는 그러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도망할 염려.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망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증거인멸 염려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거인멸을 뭐 본인이 됐던 또 주위 사람이 됐든 조직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할 수 있는데 긴급 체포 자체는 법원에 뭐 심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또 경쟁제로 하다가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긴급 체포를 하면 예.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 체포를 하는 시기 자체는 예. 일단 대통령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확보가 됐고 이 정도면 내란죄를 소명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다. 그랬을 때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네.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때 이제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된다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고로 볼 것이냐, 거리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제 헌법 71조인데요. 이제 거리로는 볼 수 없죠. 거리가 됐다는 것은 공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망을 했다든가 사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의해서 이제 직무정지가 돼버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거리로 볼 수 있지만 예. 이제 사고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상당히 법조 전문가도 그렇고 예. 또 헌법 전문가들도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많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예. 구속이 되면 이건 사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다. 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뭐 힘을 싣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헌법이 명확하지 않아요. 질병, 요양, 탄핵 숙취에 의한 권한 정지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소수 좀 주장하시는 분들 예. 또 이론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단지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없는 장소에만 있고 드나드는 데서 제한이 될 뿐이지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예.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 자체는 명백하게 사고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하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되면 부단체장이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그것은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군수가 구속이 되고 시장이 군수되면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할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사고로 뭐 이걸 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권한 정지를 시킬 수 있냐? 일단 뭐 뭔가 권한을 제한하려면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직무대행이 대통령직을 뭐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또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수행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논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 수행은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 뭐 예를 들어서 통수권도 있는데 네. 그것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면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임명권, 예. 임명권 중에서 뭐 장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어지는 관련자 수사 속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에요. 여인영 사령관이 이번 계엄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예. 이제 본인도 뭐 계엄을 몰랐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뭔가 직접 지시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자들 조사하면서 예.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어떤 계엄에 있어서 예. 어떤 가담의 정도, 오히려 가담이 아니고 거의 뭐 중요 임무 수행자 수준의 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전 모의를 했느냐의 여부인데 네. 여러 가지 사전 모의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이제 국가 헌법기관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병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원을 투입할 때 이게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시했다는 그런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고뢰 작성도 방첩사령부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체포 관련된 것도 방첩사령부에서 유치수색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 뭐 13명에 대한 아. 정치인. 예.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과연 방첩사령관이 소극적으로 한 것이냐. 아.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거의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예, 예. 보고.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경찰청에도 전화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확인이 가장 되고 중요한 있어요. 부분이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예. 계엄 사령부가 꾸려지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예. 근데 합동수사본부장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은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의해서 영장 없이도 정치인할지 이런 사람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체포한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합동수사본부거든요. 예.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바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 이미 그랬군요. 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지난 1979년 10월에 네. 그 서울의 봄 때 네.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그랬군요. 예. 예. 씨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계엄에 있어서는 넘버 투다 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어느 정도의 예. 내란죄에서 수위에 어느 정도 우두머리 뭐 중요 임무 종사자 예. 뭐 그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렇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지금 현재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구금 시설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 구금 시설은 예. 지금 그 비온 벙커라는 것이 예.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관할에 있는 지휘 통제 벙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예. 이제 거기서 실제로 전쟁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금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 이 얘기를 들으면 구금 시설과 체포 관련 지시가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정치인들 때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비원 벙커에다 구금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구금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다 구금을 하고 일단 체포, 거기서 구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근데 체포 구금 수사까지. 그렇죠. 예. 근데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인 여인영 사령관이 수사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수사본부장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가장 실무에서 최전선에서 예. 가장 실질적으로 이런 계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이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할지 진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소환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까지는 뭐 다른 박안수랄지 예. 박안수 예. 계엄사령관이랄지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에 예,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조사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급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밑에 실무에 있어서는 예.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물어볼 게 더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